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네, 저희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상담소 책을 내신 삼성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홍진 교수님 모시고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책에 나오는 말 중에 아주 재밌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맞아요. 사이코모터 스피드, 정신운동 속도. 네. 책에 여러 번 쓰셨어요. 네. 이거 뭐예요? 머리의 회전 속도라고 생각하면 좋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뭘 계산한다든지 기억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생각의 속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치면은 CPU 스피드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니 근데 이 CPU도 쓰다 보면 느려지잖아요. 사람 역시 그럼 정신운동 속도는 나이가 들수록 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 느려지긴 하는데 원래 빠른 분은 나이가 들어도 좀 빠릅니다. 근데 그게 이 예민한 분들에서 이 정신운동 속도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줘요. 더 빨라요? 혹시? 처음에는 예민하니까 상당히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데 네. 예민한 분들이 뭔가 충격을 받거나 그래가지고 예민성이 아주 급히 올라가면 갑자기 속도가 현저하게 늦어집니다. 신기하다 이게. 좀 특이하네요. 옛날에 배웠던 기억을 뭐 이렇게 더듬어 보면 이게 IQ하고 어쨌든 상관관계가 높은 거잖아요. 아주 높죠. 예. IQ라는 건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듣고서 이해하는 능력, 논리성. 예를 들어서 뭐 블록 쌓기를 한다든지 그럴 때 다음 블록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 이런 걸 빨리빨리 캐치하는 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계산이 있을 때 계산을 빨리빨리 하는 네네. 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마지막에 속도가 들어가 있어요. IQ 검사를 제대로 긴 버전으로 쭉 할 때 문제 유형이 네 가지로 나뉘는데 그 중에 한 마지막에 유형. 그 중에 한 유형이 뭔가 이렇게 빨리 해결하는 거 이런 속도를 거. 하는데 이게 어떻게 속도를 측정을 하냐면 과제를 빨리빨리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을 하는 거죠. 늘었어. 1초는 늘었어. A를 하다가 B를 하다가 C를 하다가 이런 새로운 문제에 빨리 반응을 해서 하는 거죠. 그게 지능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이제 그겁니다. 제가 환자나 아니면 일반인들 만나다 보면 머리가 되게 좋은 분들을 보는데 공부는 또 되게 못해요. 공부 머리는 따로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이해하는 머리도 좋고 계산하는 머리 좋은데 마지막에 스피드가 떨어지는 떨어지니까 들어온 거가 나올 때 너무 느린 거예요, 이게. 만약에 시험 문제를 푼다? 그러면 이걸 이해하고 이게 나가야 되는데 속도가 너무 느려버리면 이게 줄줄이 다 밀리는 거거든요. 근데 시험 볼 때도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하고 이렇게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되게 예민하고 불안하면 일단 긴장을 하잖아요. 긴장을 하면 스피드가 떨어지면서 머리가 하얘지면서 굉장히 느리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잘 안 떠오르고. 안 떠오르고. 머리가 하얘지면서. 정리하면 네. IQ의 네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일단 속도인데 네. 이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면 나머지 세 개가 아무리 훌륭해도 공부는 잘하는 것 같지만 뭔가 일을 잘 못하거나 문제가 생기는데 맞아요. 예민한 사람들은 이 속도가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다. 그쵸. 긴장하거나 이러면 긴장하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뭐 우울하다든지 불안이 엄습해 오면은 그 속도가 이제 떨어지면서 전체를 다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나는 왜 이럴까 고민을 하게 되고 다시 그런 상황에서 또 더 불안해져요. 그런 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중요한 그런 시험이라든지 면접 이런 데서 손해를 자꾸 보는 거죠. 원래 똑똑한데 빨리빨리 대답도 안 나오고 압박 면접을 하는데 딱 얼어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속도가 붙어 있단 말입니다. 예. 정신, 운동, 속도. 예. 소위 이제 눈치가 빠른 사람 이런 사람은 여기 높은 겁니까? 좀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정신운동 속도가 높은 분들은 반응 속도가 되게 빠르거든요. 예를 들어 한 가지 일만 시키면은 비슷해요. 근데 이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를 해야 될 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멀티태스킹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말하고 되게 밀접한 관계가 네, 있군요. 맞아요. 직장에서도 뭐 어떤 A를 하다 또 시키면 B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 그럼 그때 화가 나는 거죠, 이제. 왜 지금 이 일이 안 끝났는데 왜 이걸 시켜? 이제 화나고. A, B를 다 못해. 직장에서 화난다는 얘기하니까 되게 공감하고 요새 되게 힘든가 봐요. 그렇게 되면은 이 진도가 안 나가요. 사이코모터 스피드가 느려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글을 읽잖아요.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전체적인 맥락 해석이 안 나요. 근데 갑자기 뭐 발표하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되는 거지. 이 속도가
빠른 거하고 예민함의 정도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죠. 예, 그렇긴 한데 저 속도가 예민한 게 심해지면은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때는 그 인풋이 집중도 너무너무 안 되고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빨랐던 사람도 어떤 상황이 되면 느려질 느려질 수 수 있는 있고 거죠. 원래 조금 느렸던 사람은 더 느려질 것이고 그렇죠. 너무 느려지면은 기억력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게 돼요. 예를 들어서 방금 들은 걸 자꾸 기억을 못 하니까 내가 치매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돼요. 근데 자기가 치매가 아닌가 걱정하는 사람 지금 치매가 없어요. 치매인 사람은 본인이 걱정을 안 해. 자기가 치매라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사고 속도에 어느 정도 속도는 타고나요. 네네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예민한 거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그 역치 하에서 잘 관리를 해가지고 어떤 일을 파악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괜찮고 이게 어느 정도 내가 견딜 수 없는 정도로 되면 그게 불안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안 되게 잘 관리하면은 그 속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시험 보면은 항상 불안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장소에 미리 가서 연습을 하면 많이 좋아져요. 며칠 전에 그 시험 장소에 한번 가서 이렇게 맞아. 산책이라도 하고 오고 이런 게 더 중요해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 미리 노출되어 있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거기서 자신감이 생기면은 두 번째는 훨씬 쉬워져요. 시험도 그렇지만은 면접도 그렇고요. 수많은 유형이 있잖아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유형을 미리 알아놓으면은 긴장이 줄어들어요.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케이스를 경험하라는 게 우리가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반응을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면은 내 자신의 예민성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 선생님은 어지간한 사람 보면은 안 놀라겠습니다. 그러게요. 많이 놀라진 않아요. 이 책 뒤에 보면 부록처럼 네. 이 정신 운동 속도를 측정하는 이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써니 한번 시켜보려고. 아, 저요? 아니, 요새 저희 채널에 나오는 모든 선생님 자꾸 저한테 뭘 시켜요. 두 종류의 시험이 있어요.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떻게 하는 예. 거라고. 네. 시험이 뭐냐면은 1, 2, 3으로 돼 있는 동그라미가 있고요. 네. A, B, C, D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1, A, 2, B, B 이런 식으로 3, C. 연결을 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끝에 하고의 시간을 재는데 이게 과제를 전환 능력을 보는 거거든요. 아. A는 그냥 숫자만 쫙. 숫자만. 1부터 순서대로 연결하면 돼요. 아,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하는 거고 시간을 재겠습니다. 제가. 자, 준비하시고 시작. 늘었어. 1초는 아닙니다. 늘었어. 16초 24. 굉장히 빠른데요. 굉장히 빠른 겁니까? 이 빠른 정도면? 거예요? 자, 두 번째 바로 해보겠습니다. 잠깐 갑자기 불안과 예민도가 올라가는데. 시작. 잠깐. 아, 제가 1과 I를 헷갈렸네요. 이게- 처음에는 헷갈려요. 아, 처음에. 제가 I를 읽어봤고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했었는데 시작을 잘못했어. 아무튼 그런 요건, 혼란이 있었지만 1분 8초. 이 정도 나오면 네, 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잘 정상적이에요. 아. 우선 이게 나이 성별에 따라 좀 차이는 있는데 잘하신 거고 특히 카메라가 있어서 지금 압박은 상태에서 지금 할수 있어요. 이게 지금 두 번째 문제는 꽤 어려운 건데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어려운 이게 부분에서 잘한 겁니다. 난도가 A랑 B는 좀 확 차이가 나긴 비교할 수 하네요. 없을 만큼 네. 차이가 많이 나. 과제가 전환될 때 이제 앞에 거에 너무 신경을 쓰고 있으면 뒤에 A인지 B인지 헷갈리게 되거든요. 이 적당히 이거를 이렇게 분산을 하면서 해야 되니까 지금 보니까 굉장히 잘하고 계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근데 이 검사는 실제로 병원에서 쓰는 검사. 예, 병원에서 쓰고 있는데 이게 나이 성별로 또 규준이 있어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해보시고 싶은 분은 거기 병원에서 또 하면 되죠. 요건 뭘 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정신운동 속도 재는 거예요? 그렇죠. 정신동 속도를 재서 이게 유난히 안 되고 굉장히 느리고 도저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완료가 안 된다 그러면은 혹시 내가 정신동 속도가 좀 많이 느리지 않는지 그리고 그런 게 지금 뭐 예민성하고 또 관련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사이코모터 스피드, 정신 운동 속도라는 개념을 오늘 배워봤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는 타고나는 거지만 이게 예민함을 관리를 잘 못하면 갖고 있던 속도도 느려져 가지고 그렇죠. 뭔가 그 퍼포먼스가 또 나빠질 수 있다. 이런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죠. 네, 다 이거. 나와요. 네, 이거 검사 좀 출력해 가지고 한번 해보시고 써니보다 빠른지 느린지. 써니는
이겨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홍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